이게 좀 적응이 필요해. 근데 적응이 되면은 또 괜찮아. 독특해. 여기서밖에 못 들어보는 그런 소리가 있기는 해. 네, 안녕하세요. 포터베이비 유겸입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이는 헤드폰이죠. 이 야마하의 플래그십 헤드폰 YH5000SE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마하 하면 악기부터 전자음향 기기까지 음악적으로는 안 만드는 게 없는 그런 브랜드죠. 이 음악 애호가부터 프로 뮤지션 아니면 또 홈시어터 분야까지도 어지간한 것들은 다 만들고 또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요. 판매처인 대학로 이어폰 샵에서 제품에 대한 이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한다라고 해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빌려서 제가 꾸준히 계속 들어왔던 그런 헤드폰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야마하 헤드폰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고가의 헤드폰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컨셉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과거의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야마하 헤드폰 기술의 정수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야마하 하면은 떠오르는 이 드라이버가 있죠. 오소 다이나믹 드라이버라는 건데요. 1976년에 야마하에서 만든 헤드폰인 HP-1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사용된 그런 드라이버입니다. YH5000SE는 HP-1부터 사용됐던 이 오소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구조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 안에서 소재라든지 설계 같은 부분을 싹 바꿔서 새롭게 적용해서 만든 헤드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평판형 드라이버하고는 조금 생김새가 달라요. 구조적으로는 평판형 드라이버랑 동일한데 이 다이어프램, 마그넷 모두 원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판형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얇은 다이어프램 양쪽에 마그넷을 대잖아요. 근데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얘는 양쪽에 마그넷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런 걸 보면은 생김새는 다이내믹 드라이버와 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평판형 드라이버와 닮은 그런 드라이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기기를 받아봤을 때 저는 좀 놀랐던 게 이 패키지와 구성품이 굉장히 풍성하다 못해 좀 과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저는 구성품 좀 빼고 가격을 좀 내려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데 정말로 꽉 차 있어요. 패키지 안에는 헤드폰 본체, 3.5, 4.4 단자의 은도금, 무선소, 동선 케이블, 그리고 양가죽과 스웨이드 이어패드 각각 한 쌍, 그리고 금속 스탠드까지 들어 있습니다. 제품만 얼핏 보더라도 이 6년의 개발 기간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정성을 다한 게 느껴지고요. 힘을 많이 준 제품답게 제품 마감이나 구성품 품질 모두 준수합니다. 이 제품의 정가가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케이블 하나 빼고 스탠드 정도 빼면은 케이블이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스탠드 금속이니까 30만 원 정도 치면 한 370만 원까지도 정가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제품 구성 같은데요. 이게 또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게 플래그십 제품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처음 이 제품이 발표가 되고 외형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개의 헤드폰이 좀 떠올랐어요. 교묘하게 섞인 것 같은데 하나는 큰 틀에서는 제나이저의 HD800 시리즈가 좀 떠올랐고요. 이어패드, 그 다음에 이어컵의 이런 그릴 같은 걸 봤을 때에는 또 포카리 유토피아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저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과하지 않은 세련됨이라고나 할까요? 이어컵 중앙에는 작게 야마하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그 위에는 야마하 헤드폰의 상징이라고 할 그 오소 다이나믹, 그리고 처음 적용된 1976년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통 있는 브랜드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고가의 제품인 만큼 일본 내 공장에서 소량씩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야마하의 그랜드 피아노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같이 생산을 한다고 하네요. 이어컵과 바디 재질은 마그네슘이고요. 헤어밴드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에 직접 닿는 부분은 가죽과 스웨이드로 마감을 해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대신에 이게 머리가 좀 많이 눌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머리 한껏 만지시고 이걸 쓰면은 머리가 굉장히 다 망가질 겁니다. 유닛은 360도 막 돌아가요. 이어컵 내부를 보면은 드라이버가 훤히 보이는데 입체적인 공간감 형성을 위해서 드라이버가 살짝 사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토피아하고 구조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 드라이버 앞쪽에 상하부에 스틸 필터가 보일 거예요. 이 완전 개방형 헤드폰이지만 이런 필터를 통해서 사운드 튜닝을 해두었습니다. 제나이저 H800도 그렇고 덴클락 헤드폰들도 그렇고 이런 필터리로 소리를 마지막에 튜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가지 이어패드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만큼 이어패드 탈착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돌려서 끼웠다가 뺄 수가 있어요. 케이블은 이어컵 양쪽에 3.5 단자로 연결이 되는데요. 헤드폰이 올블랙인데 딱 케이블 단자 뒤쪽만 이 부품이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과하지 않은데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적인 포인트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이 3.5 단자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고가 헤드폰에는 레모 단자 쪽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보다 단단하게 체결이 되기도 하고 실수로 빠지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34옴, 감도는 98dB이고요. 보통 평판형 드라이버를 가진 헤드폰이라고 하면은 댕클락 정도를 제외를 하면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얘는 댕클락 오디오 저리 가라 할 만큼 가볍습니다. 한 320g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풀사이즈 헤드폰 모든 것들을 모아놓고 해서도 정말로 가벼운 편입니다. 착용감은 굉장히 좋았고요. 장시간 착용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귀를 다 덮는 오버이어 사이즈여서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무리 가벼운 헤드폰이라도 실내에서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가볍기도 하고 착용감도 좀 뚫려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야마하에서는 이 제품을 야마하 트루 사운드라는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여느 브랜드들이 강조를 하는 그런 원음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에는 이 문구가 YH5000SE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적인 사운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헤드폰을 추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야마의 트루 사운드라는 것은 사실적인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정도하고 좀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요. 이 마치 공연장에서 라이브하게 듣는 그런 느낌 있죠. 이 그런 라이브함이 YH5000SE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 톤이 조금 낯설어요. 익숙한 곡을 들었을 때 익숙한 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밝은 쪽으로 들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탁 트인 그런 소리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음색적으로도 밝은 쪽이 좀 부각되는 그런 시원함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음상이 좀 위로 잡히는 느낌이 들고요. 완벽한 개방형 헤드폰답게 이 좌우가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은 정말로 좋습니다. 이번에 이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히사이시조의 그 지브리 음악들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음반을 낸 게 하나 있어요. 지브리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오케스트라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강추할 만한 그런 앨범입니다. 악기하고 보컬이 함께 등장을 할 때 어떤 느낌인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앨범을 선택을 해봤고요. 앞에서 말하는 그런 음색이라든지 공간감이 개방감은 좋은데 곡에서 저역 파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소리들이 좀 공간적으로 살짝 위쪽으로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컬을 비롯한 중역대 소리들은 적당한 무게감으로 중심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밀도가 좀 보정이 되어 있어야 들을 때 딱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녀석은 음역대 소리들이 조금 가볍게 들떠 있습니다. 대신에 개개의 소리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잔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의 끝 표현이 굉장히 고급지게 들립니다. 보통 이런 좀 가벼운 소리, 고음역, 고음 성향의 그런 소리들은 좀 소리가 날카롭다든지 아니면 선이 좀 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제품은 중역은 기본음의 두께나 무게가 좀 얕고 가벼운데 마치 넓은 홀에서 듣는 것처럼 좀 잔향이 길게 느껴집니다. 날카롭거나 얇게 느껴질 수 있는 기본음에 잔향이 그걸 잘 보완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고요. 이런 울림이 듣기는 좋은데 사실 사실적인 스타일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듣기 나쁜 쪽으로 튜닝이 된 건 아니고요.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나라마다 좀 선호하는 소리, 만들어내는 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보통의 일본 사운드다라고 하면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보다는 섬세함 그리고 디테일을 좀 잘 살리면서도 매끄러운 그런 사운드가 좀 떠오르는데요. 이런 면에서 야마 YH5000SE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일본 브랜드에서 만든 그런 사운드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저는 보이더라고요. 중고역에서는 개방감과 잔향으로 좀 절묘하게 튜닝을 해놨다면 저역은 넓은 공간을 풍성하게 양으로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중고역에 살짝 들떠있는 음상들을 아래쪽으로 좀 잘 끌어내려주고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저역의 울림 자체도 제법 있는 편이었어요. 듣다 보면은 일단 모든 음역대에서 잔향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들어가는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 충분한데 이 울림까지 더해지니까 저역은 상당히 존재감이 강한 편이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 중역대하고 함께 소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더 부각이 돼서 들리기도 합니다. 아래쪽은 좀 이렇게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이렇게 꺾이는 그런 삼각형 피라미드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곡을 듣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공연 현장에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곡도 있었고요. 어떤 곡은 가운데가 좀 많이 허전하게 들리는 그런 곡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곡을 들어도 공통점은 넓은 공간감 그리고 정의감이 상당히 탁월하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스튜디오 녹음한 곡들도 공연장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그런 좀 재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야마하가 말하는 정말 그 트루 사운드인가? 현장감 있는 사운드가 트루 사운드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 헤드폰 자체에서 곡의 스케일을 좀 많이 키워줘요. 그래서 장르 상관없이 웅장하고 라이브한 유형의 그런 곡들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신나는 거는 정말 과하게 신나게, 또 웅장한 거는 거의 아이맥스급으로 웅장하게 들려주는데요. 장르에 따라서는 이게 좀 과해요. 예를 들어서 뭐 폴아웃보이 같은 그런 락그룹 곡이라든지 아니면은 빠른 비트의 팝 같은 곡을 이 헤드폰으로 듣게 되면은 곡이 너무 현란하고 비트 표현이 강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제품이 커뮤니티에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명작과 괴작을 모두 아우르는 듯한 그런 헤드폰인 좀 굉장히 특이한 헤드폰이었습니다. 그나마 저처럼 그래도 볼륨을 좀 줄여서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좀 다행인 게 볼륨을 올려드리면 위에서 말한 문제들이 더 도드라져요. 그래서 이 제품은 본인이 좋아하는 곡들 위주로, 그리고 어떻게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볼륨이 좀 더 잘 어울리는지 여러 면에서 유심히 관찰을 한 뒤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정말로 극명하게 갈리는 스타일이어서요. 뭐 취향만 맞으면 대체 불가 제품이 될 수도 있겠고, 안 맞으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특징 때문에 매칭에 따라 소리 차이가 많이 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저 같으면은 부족한 이런 중역대의 소리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그런 종류의 매칭을 좀 할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저희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매킨토시 앰프 같은 것들, 아니면 우오디오 앰프 같은 그런 진공관 계열 앰프랑 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정보량이 막 쏟아지는 그런 뭐 패스 앰프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이런 것보다는 묵직하고 진득한 유형의 그런 기기들과 매칭을 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리 소감은 가죽 이어패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였고요. 저는 대체로 가죽과 스웨이드 이어패드가 있으면은 거의 90% 이상은 가죽 재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착용했을 때의 느낌도 그렇지만 스웨이드 재질은 뭔가 가죽에 비해서 소리를 좀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 가죽에서 한 100의 소리를 좀 소리가 쭉쭉 뻗어나간다면 스웨이드로 들었을 때는 한 8, 90 정도만 뻗어나가고 한 10, 20 정도는 먹힌다고나 할까요? 이 녀석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죽 패드에 비해서 스웨이드 패드가 좀 공간감이라든지 청각성의 해석력 같은 게 약간씩은 무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근데 또 이게 얘는 오히려 이 무뎌지는 느낌이 차라리 듣기에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이 과하게 어질어질했던 그런 락이나 빠른 비트의 곡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스웨이드 쪽에 조금이나마 차분하게 잡아줘서 들을만 하더라고요. 취향에 따라서 오히려 얘는 스웨이드 패드가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마의 플래그십 헤드폰이 YH5000SE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확실히 야마 특유의 개성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였고요. 만듦새나 착용감 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돈값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차라리 구성품을 좀 줄이고 애초부터 가격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마 이 야마의 상징적인 제품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소리적으로는 가격대를 떠나서 호불호가 매우 강할 만한 그런 헤드폰입니다. 소위 뭐 플랫이라고 할 수도 있는, 뭐 개성이 도드라지지 않는 유형의 소리를 원하신다면 얘는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중고역은 좀 섬세하고 고급스럽게, 뭐 저역은 좀 든든하게, 이런 뭐 공연 실황이라든지 좀 웅장한 성향, 그런 성향의 소리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얘가 아마 취향 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이게 좀 적응이 필요해. 근데 적응이 되면은 또 괜찮아. 이게 사람이 귀가 적응이 되게 빠르잖아. 나 3주? 한 달 좀 안 되게 들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되게 특이하다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익숙해져가지고, 특이하다기보다는 그냥 예쁘다? 고역 성향은 또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저역은 저역대로 나오니까. 근데 V자 성향인데도 소리가
잔향 위주로 채워지니까 좀 날카롭지도 않고 폴 사운드도 느껴지고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현악기 좋더라. 현악기 소리는 진짜 고급지게 표현이 되고 보컬도 조금은 얇지만 간드러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 근데 이게 알맹이가 좀 부족한 느낌이지. 파워풀한 여성 보컬도 그렇고 남성 보컬도 그렇고 딱 있으면 중앙에서 딱 잡혀야 되잖아. 이 힘이 좀 약해. 저역도 기본적인 타격에서의 그 어택보다는 어택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잔향, 풍성함, 양감 이런 걸로 좀 채워주는 느낌이 좀 있고 독특해. 여기서밖에 못 들어보는 그런 소리가 있기는 해. 근데 가격이 좀 비싼 거지. 그 소리 하나 듣기 위해서는.